봅시다. 개념 나갈 때는 여기 이거 개념 시험도 봐요. 단원 평가도 보고. 아시겠죠? 공부를 잘 해서 오시길 바라며. 자, 일단 여기부터 봅시다. 공수 2는 공수 1보다 그래프가 훨씬 많이 나오고, 일단 첫 몇 단원은 계속 도형이니까 앞에 좀 집중 잘 하셔야 되고요. 뒤에 함수 단원도 만만치가 않아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처음 나온 단어는 평면좌표인데 얘는 말 그대로 좌표평면 위에서 도형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한 3개 단원에 걸쳐서 볼 거야. 근데 일단 처음에는 점을 기준으로 배우고, 그 다음 점이 발전돼서 직선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원의 방정식까지 배우면, 그 다음에 배웠던 도형들을 대칭이동 혹은 평행이동하는 도형의 이동 단원까지 하면 이제 끝난다. 첫 번째, 평면 좌표를 먼저 봅시다. 일단 직선 보기 전에 점에 대해서 볼 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말 그대로 수직선 위에서부터 보면 이건 이미 알죠? 수직선 위에서 점이 하나가 여기 있고요. A라는 점, 좌표를 A라고 잡고, B라는 점을 스몰 b라고 딱 좌표를 잡아버리면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미 알고 있죠? B에서 A를 뺐다 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A-B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리니까 절대값 씌우면 되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A-B의 절대값 씌우는 형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2고 여기 7이면 여기 사이 거리는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근데 여기는 수직선 위를 보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 위를 볼 거니까, 얘가 지금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으로 Y축 나올 거고, 기다리세요 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X축이 나오면, 봐봐,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으면 수직선이랑 달라진 차이는 Y 값까지 같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여기 점, 그 다음 여기 점 A로 잡고요. 여기 점을 딱 B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자 라는 건데, 얘는 물론 공식 외워야 되지만 얘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직각 삼각형 안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보면 된다라고 보면 충분하다. 뭐 새롭게 외울 건 없고요. 여기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으니까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고요. 마찬가지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어서 좌표로 나타내면 얘는 뭐 X1, Y1이라 쓰고, 여기 좌표를 X2, Y2라고 잡았을 때 지금 얘가 X1이고 얘가 X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얘가 Y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얘가 Y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해서 각각이 X1, X2, 여기가 Y1, Y2가 되기 때문에 뭐 만들면 된다고?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면 충분하다. 직각삼각형 좀 봐봐.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가 두 점 사이 거리일 건데, 이 직각삼각형 안에서 빗변의 길이랑 같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의 제곱, 여기 길이는 뭐가 나온다? X2에서 X1을 뺀 X 좌표의 차이가 나올 거고요. 얘는 Y2에서 Y1을 뺀 Y 좌표의 차이가 나올 거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잡았을 때 얘는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나오겠네요. D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게 피타고라스죠. 여기 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은 여기의 제곱. 근데 나는 D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D값을 구하는 거니까 D를 가서 보면 D가 루트에 X2 빼기 X1 전체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Y2
빼기 y1의 제곱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루트 씌우시고 x좌표 차이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의 제곱으로 구하면 된다. 이유는 뭐다?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증명이 바로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봐봐. 얘랑 같은 거리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x축 위에 있다는 소리는 무슨 값이 0이야? y값이 0이에요. 그래서 이 좌표를 표현할 때 뭐라고 잡자? a, 0이다 라고 잡으면 충분하겠네요. 그럼 x축 위를 돌아다니는 a가 될 건데 중요한 건 뭘 봐야 된다? 얘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얘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 점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 여기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은 좌표를 구해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올 거냐면 P점의 좌표다라고 잡았을 때 PA를 써도 되고요. PA의 길이랑 PB의 길이가 똑같다. 이 공식 써먹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는데 여기도 루트가 들어있고 여기도 루트가 들어있으니까 계산이 불편하죠. 그래서 얘가 똑같다라고 보는 것보다 이거 제곱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제곱, 여기에 제곱이 서로 같다라고 보면 루트가 날아간 상태에서 비교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 PAP 제곱. 여기랑 여기 두 점 사이 거리 요거 쓰시면 돼요. 근데 제곱값 볼 거니까 이걸로 보겠죠. AP의 제곱이라는 건 두 개 빼면 A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나오겠네요. 이게 뭐다? AP의 제곱. 왜 이렇게 나와? 얘 x좌표 차이 제곱이잖아. 얘 빼기 얘 하면 a 플러스 2죠. 얘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얘 빼기 얘면 1의 제곱이니까 1로 들어간다. 그 다음은 또 여기도 BP의 제곱도 똑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얘 빼기 얘의 제곱이면 a의 제곱이고 얘 빼기 얘의 제곱이면 3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가 결국에 a 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전개해서 정리하면 a값 구할 수 있으니까 다 정리하면 뭐 a제곱 어차피 날라가요. a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5가 a제곱 플러스 9다 라고 들어가면 얘 날라가면서 결국에 a값이 1이 나온다 라는 거고 나는 뭘 답으로 써야 돼?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1 집어넣어서 좌표로 나타내시면 1,0이 답이 됩니다 라고 보면 끝나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두 점 세로 공식은 당연히 암기 하셔야 되는데 이건 암기가 아니잖아. 그냥 외워지잖아. 보자마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된다 라고 보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빗변으로 삼는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그냥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다 라는 방향으로 풀어내시면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자, 2번 가서 봅시다. 얘 보면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세 변의 길이나 세 개의 각을 측정하면 되죠. 근데 지금 각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나중에 코사인 배우면 할 수 있지만 여기 단계에서 길이를 측정하려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AB의 길이 먼저 구해봅시다. AB의 길이는 여기 두 개 사이의 거리야. 그러면 루트 씌우시고요. x 좌표 차이의 제곱이래. 그럼 여기에서 여기 빼 2잖아. 제곱하면 4. 여기에서 여기 빼 2잖아. 제곱하면 4. 더하면 루트 8. 2루트 2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BC의 길이도 구해보시면 BC는 루트에 여기서 여기 빼시면요 마이너스 6이고요. 제곱하면 36.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빼면 2고요. 제곱하면 4. 36에 4가 더해졌으니까 루트 40으로 들어간 상황이 BC의 길이가 됐다. 마지막 삼각형이니까 길이가 3개죠. CA의 길이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마찬가지 빼보시면 돼요. 여기서 빼봐. 몇 나와? 마사. 제곱하면 16. 여기서 여기 빼봐. 4. 제곱하면 16. 더했을 때 32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특징이 보이네요. 여기 제곱에다가 여기 제곱 더하면 여기 제곱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얘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얘는 답을 쓸 때 그냥 직각삼각형을 하면 틀려요. 어디가 빗변인지를 쓰거나 아니면
각 어디가 90도인지를 반드시 쓰셔야 돼. 빗변을 드러내서 쓴다면 뭐가? 빗변 BC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쓰거나 아니면 어디 각이 90도겠어? BC가 직각 빗변이면 A죠. A가 90도인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라고 쓰시면 된다. 왜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얘가 A, 얘가 B, 얘가 C가 되는 상황이었겠지. 그러니까 얘가 루트 40, 얘가 루트 32, 얘가 루트 8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이런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충분하겠죠. 그래서 어려움은 전혀 앞에 봐라. 전혀 없고 얘 가지고 어떤 삼각형인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길이가 3개가 다 똑같았어요.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라 쓰시면 되고 만약에 두 변의 길이가 같았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어디가 똑같은지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3번. 자 봐봐. 얘를 보는데 AB가 실수고요. 그 다음에 루트 보낸다. 역광이실로. 너희 좋아하는 역광이실로 보내줄게. AB가 실수야. 그럼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이 되죠. 확인됐나요? 그 다음에 루트에 루트 들어갔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최소값이래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일단 실수면 좌표 평면 위에 무조건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 봐봐. 어떤 두 점 사이 거리다라고 볼 수 있니? 얘랑 얘 두 개 엮이는 게 여기에서 표현된 점이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상태로 봐야 가장 쉬워. 그러면 얘랑 얘를 같이 봤을 때 여기는 0,0과 A, B 사이의 거리다라고 보면 충분히 해석 가능. 왜냐면 이거 두 개 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썼을 때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가서 보시면 얘는 뭐랑 뭐 사이의 거리야? A, B와 4,-2 사이의 거리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이걸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봐. 이거 나오잖아. 얘 빼기 얘의 제곱, 얘 빼기 얘의 제곱 이거 나오잖아요. 루트 씌우.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 얘 빼기 얘의 제곱, 얘 빼기 얘의 제곱하면 또 오른쪽에 있는 2식 나오지. 그럼 결국에 얘가 나타내는 건 원점과 A, B 사이 거리. 얘가 나타내는 건 4,-2와 A, B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확인됐나요? 그럼 그려가지고 나타낼 건데 여기 있는 최소값이잖아. 왜냐면 A, B가 정해진 수가 아니야.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져요. 근데 그러니까 딱 특정한 값은 구할 수가 없지만 최소값 정도는 구할 수가 있는 게 A, B가 어디에 있을 때 이 길이의 합이 가장 작아지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A, B는 움직이는 점이라서 알 수 없으니까 확실히 정해진 점인 0,0과 4,-2부터 찍어놓고 A, B가 어디로 갔을 때가 최소가 되는지를 유추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Y축 여기에서 X축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0,0과 4,-2가 여기 어디에 찍혔어. 이 점을 제가 원점이라 할 거고 얘가 A라고 부를 거고 점을 A, B를 B라고 잡을게요. 그럼 여기에 원점 있고 여기에 A점 찍혔네요. 봐봐. A, B는 실수니까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이 식이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 얘는 OB에다가 OA 더했을 때 값이 가장 작아져야 돼. 만약에 A, B가 여기 있었다 쳐봐. 여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었다 쳐. 그러면 OB 플러스 OA는 얘 플러스 얘죠. 된가요? 됩니까? 이게 A니까. 아 이게 B구나. 이게 B니까. 이걸 풀어보면 OB 플러스 OA니까 이만큼 되잖아. 만약에 여기 있었다 치더라도 얘 플러스 얘가 이 길이 되지. 최소값일 수는 없겠죠.
가장 작아지려면 이 a, b라는 게 어디로 들어갈 때다? O, a가 있는 이 직선 사이 어딘가로 딱 b가 들어가 버리면 값이 가장 작아지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5b 플러스 5a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 되냐? 아, 5a가 아니군요. 잘못 썼다. 쏘리. ab다, ab. ab죠? 여기 b니까. 봐봐. 그러면 b가 여기에 있을 때는 5b 플러스 ab 얘가 최소가 될 수가 없잖아. 굽어져 있으니까. 확인됐나요? 봐봐. 예를 들어 b가 a, b가 여기 있었어. 그럼 5b 플러스 ab면 이 길이야. 수학에서 최단거리는 굽어져 있는 거리가 아니죠. 쭉 펴져 있는 거리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이동할 때 쭉 펴져 있는 최소값이 나올까를 봤더니 이 성분 5a 사이로 들어가면 5b 플러스 ab가 딱 이 길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값이 되겠네요. 나는 결국에 최소값 구하면 되니까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답이 나오겠다. 근데 이 a가 지금 4, 마이너스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피타고라스 쓰면 되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렇게 잡고 얘의 길이가 4고요. 얘의 길이가 2니까 결국에 빗변에 해당하는 길이는 루트 16에다가 4 더하면 20이 나온다. 그래서 2루트 5가 답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 껴있고 두 점 사이 거리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좌표 평면에 찍어서 얘가 어디 있을 때 거리 합이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된다. 근데 어디로 간다? 이 정점, 정해진 점과 정해진 점 사이로 가야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작아지죠. 예를 들어 b가 여기로 가봐. 그러면 이만큼이 돼버리니까 최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점 사이로 들어가는 값이 맞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뭘 암기하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놈을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써먹으셔야 되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봤을 때는 이대로 구해서 나타내도 되지만 여기 보이는 얘로 대체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이걸 왜 써도 되는지는 지금부터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 ABC라는 삼각형을 좌표 평면 위로 올릴 거야. 이렇게 Y축, 이렇게 X축이 들어갈 건데, 이 Y축, 여기 X축. 중선 정리이기 때문에 중선이 필요해요. 중선은 뭐가 중선이야? 삼각형 꼭지점에서 바라보는 대변의 한 가운데로 가는 그 선이 중선이죠. 그래서 중선이 어디에 꽂히도록 삼각형을 올릴 거냐면 원점에 꽂히도록 올릴 거예요. 굳이 원점으로 안 가도 증명 가능한데 최대한 계산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중선이 원점으로 꽂히게끔 그린다고 일부러.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쭉 가서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일 건데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중선 정리니까 중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중선을 여기로 쭉 보내버리고 얘가 원점이면서 중점이야. 그래가지고 좌표를 설정 하나 할 거예요. 여기 원점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다.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는 똑같잖아. 지금 중선이면. 중선이라는 전제가 깔린 거야 지금.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아. 근데 여기 원점이니까 두 개가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 같은 상태라서 C점의 좌표를 C, 0이다 라고 딱 잡아버리면 여기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점의 좌표는 나도 모르니까 그냥 A, B라고 잡을 거야. 그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보세요 앞에. 여기 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은 여기 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의 2배다 라고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봤으면 중선 찾아가지고 여기 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다. 하지만 증명도 해야죠.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증명할 거야. 봐봐.
AB의 제곱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AB의 제곱은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AC의 제곱이라는 건 마찬가지 A, B에서 A까지 거리의 제곱이야. 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또 써주시면 얘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다. 그래서 왜? 안 보여? 네. 아, 올려줄 건가? 자, 앞에 보세요. 여기가 얘제곱 플러스 얘제곱의 2배인 게 확인이 되면 이게 성립하는 거네. 실제로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의 제곱을 구할 거야. 근데 여기 거리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그냥 뭐가 되겠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거고, 여기 거리는 뭐야? 원점에서부터 C까지 거리니까 C겠지. 그럼 C의 제곱이다 라고 들어갈 거고, 여기에 2배를 했을 때 양쪽이 똑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좌변 봐봐. 좌변 보면 바로 보이지 않니? 정리 안 해봐도 여기는 2AC가 있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C가 있을 거니까 그거 두 개가 서로 사라지면서 남는 게 뭐밖에 없어? A제곱 2개, C제곱 2개, B제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오른쪽하고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선 정리는 항상 써먹을 수가 있고, 이런 상태면 중선일 때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제곱, 이 밑에 문제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봤어. 얘를 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얘제곱 플러스 얘제곱의 2배로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물어봤으면 일단 1차적으로 뭐 고민해야 돼? 중선 정리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활용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는 중선 정리 안 쓴다 치면 x축 위의 점이니까 얘를 p를 a, 0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집어넣는 거예요. ap의 제곱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고요. 그다음 bp의 제곱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야. 근데 실제로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냥 실제로 식으로 써도 돼. 틀렸다가 아니라. 그럼 여기는 a-1의 제곱 플러스 16 더하기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겠다 라고 보면 얘가 바로 나타내는 게 뭐야?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에요. 나는 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라서 뭘 구하면 되는 거죠? 이차함수의 최소값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전개하면 얘가 뭐 2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몇이야? 17에다가 9 더해주고요. 그럼 25인가요? 아 26인가요? 25가 더해지니까 51이네. 플러스 51이 맞냐? 51이 되겠다 라고 보면 돼서 얘의 최소를 구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선 정리를 쓰면 그래프 그려서 풀 수가 있는데, 또 그래프 그리기 싫다고 무조건 식으로 쓰지 마세요. 실력 안 들어요.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중선 정리 쓰셔도 된다. 여기가 지금 y축이고요, 여기 x축이야. 1,4가 여기 어디 있고 3,5가 여기 어디 있는다라고 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여기 찍어볼게요. 여기에 p가 있다라고 잡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확인해보는 거지. 지금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에요. 얘로 구해도 되지만 뭘로 봐도 된다? 중선 정리로 구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러면 이 P가 만드는 중선을 먼저 설정하셔야 되니까 P가 어디로 가야 돼? AB의 중점으로 가서 중선 만들어 주셔서요, 여기 M이다 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가 1,4고요 여기 점의 좌표가 3,5가 되기 때문에 이 중점은 두 개 한 가운데잖아. 두 개 더해서 절반 쪼개면 나오죠. 여기 중점이 2,
y좌표끼리 더해서 절반 쪼개면 2분의 9가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 그럼 봐봐,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을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의 2배다 라고 푸셔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확인됐나? 근데 봐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최소값이야. 내가 p는 임의로 찍은 거잖아. p가 이렇게 그려진 데가 아니라 p를 대충 찍은 건데, 이렇게 되면 봐봐, 결국에 나는 여기 제곱 플러스 여기 제곱의 2배로 구할 거거든. 근데 여기 제곱은 바뀌지가 않잖아. 중선이라서 여기를 옮기면 안 돼. 돌아다니는 점은 p이기 때문에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길이는 안 바뀌고요. 이 길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이 길이가 가장 짧아질 때를 보시면 돼요. 이 길이가 언제 짧아져? 수직일 때 가장 짧아지겠지. p가 이런 느낌이라고. 봐봐, 얘가 p가 돌아다닐 거야. p가 지금 x축 위에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럴 때가 최소값일 수는 없죠. 쭉 가다가 p가 최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가봤더니 언제가 최소냐면 딱 이렇게 여기로 갈 때가 최소예요. 여기로 수직일 때가, 수학에선 수직거리일 때가 최소니까. 그래서 여기에 p가 있을 때가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 가장 작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ap제곱이 어디겠어? 여기겠죠. 여기의 제곱. bp제곱이 여기의 제곱이겠지. 얘를 어떻게 구하자?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의 2배로 대체해서 구하자 라고 보셔도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어차피 여기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 두 점 사이 거리로. 여기 길이는 뭐겠어? 이게 y값이겠지. 이걸로 대체해서 구해도 되겠네요. 확인됐나요? 그래서 봐봐, 딱 이 그림일 때가 최소야. 그러니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이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최소인 거라고. 여기 위치에 있을 때, 노란색 있을 때가. 근데 노란색으로 구할 게 아니라 분홍색의 2배로 구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am의 길이랑 mp의 길이가 필요해. am의 길이는 굳이 얘들아 이걸로 두 점 사이 거리로 안 구해도 되잖아. 이거 거리에 뭐로 가도 돼? 절반으로 가도 되죠. 중점이니까. 분수 계산하기 싫으면. 오케이? 그래서 am의 길이를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니? 4, 1, 루트 5네. ab 길이가. 그럼 am의 길이는 2분의 루트 5겠네. 2분의 루트 5. 그 다음에 mp의 길이는 m의 좌표죠. y좌표. 몇이다? 2분의 9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셔도 돼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어떻게 써드릴게요.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중선 정리에 의해서 뭘로 대체해서 봐도 된다. am의 제곱 4분의 5 mp의 제곱 즉 4분의 81 얘의 합의 2배로 계산하셔도 된다. 그러면 답이 누가 나온다? 여기 보인 얘가 답이 되겠다 라는 걸로 바꿔서 푸셔도 된다고요. 요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 개념 시험 볼 때 풀이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이것도 쓰셔야 되고 요것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답 안 내도 되고 여기까지 쓰셔도 돼요. 이걸로 답 내면 되니까. 오케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 안 쓰면 틀려요. 10만 쓰면 틀려. 두 개 다 쓰셔야 돼요. 자, 옆으로 가서 봅시다. 여기 보시면 세 점이 있는데 얘 값이 최소가 될 때, 근데 얘도 풀이 방법은 두 가지거든. 근데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워야 두 번째 풀이를 알 수 있는 거라서 무게중심 배우고 두 번째 풀이를 볼 거예요. 일단 보시면 첫 번째 풀이는 당연히 식으로 보는 거겠죠? 첫 번째가 있고 얘도 이제 두 번째 풀이가 있을 건데 당연히 두 번째로 푸는 게 맞아요. 학교 시험 볼 때는 훨씬 빠르니까. 근데 식으로 푸는 건 뭐 하자마자 보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P가 어디 있을지 모르지. 그냥 뭐로 잡으면 돼. 그거 생각하면 되더라. 이차 함수는 최소 값을 물어보면 y 값을 구하면 되지만 최소일 때 x 값 물어보면 뭐만 구하면 돼? 축만 구하면 되잖아. 마찬가지야. 최소일 때 좌표 구하는 거라서 값까지 다 구할 필요는 없죠. 최소값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의존해서 볼 건데 P점의 좌표를 x, y다라고 딱 잡아버릴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냥 계산하면 돼. 너희도 할 수 있잖아. x, ap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5의 제곱 좁다 플러스 x 더하기 5의 제곱 플러스 y 더하기 3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얘 계산을 하면 되는데 x끼리 보시고 y끼리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거야. 지금 좁아서 밑에다 쭉 쓴다. x끼리 계산하면 3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1차항은 6x에 10x에 마이너스 4x네. 그럼 12x 나오죠. 12x. 그 다음 상수항 가서 보면 9에 25에 4네요. 그럼 25에다 13 더하시면 되니까 38 나오겠네? 플러스 38이다. 근데 여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좌표만 구하면 되잖아. 최소 값이 아니라. 얘가 최소일 때 x값은 2차 함수에서 뭐 나타내는 거야? 축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가 축이 몇이죠? 축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의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12네요. 마이너스 1이네. 확인됐나? 아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네. 확인된가요? 그럼 결국에 최소일 때 x값은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좌표 중에서 x 좌표가 나온 거죠. 확인됐나? y 좌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 보면 지금 y 값도 계산해 볼게요. y는 3y 제곱에다가 계산하시면 1차항이 마이너스 10 플러스 6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죠. 그 다음에 사실 상수항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축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축을 확인하시면 y가 몇일 때야? y가 6분의 6일 때죠.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6분의 6이면 6분의 6이잖아. 그래서 1이 나오겠네. 그럼 최소일 때 x값은 마이너스 2, y값은 뭐니까? 1이니까 결국에 최소일 때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를 일반화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봐봐. a를 내가 그냥 x1, y1으로 잡고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잡으면 일반화 되겠죠. b가 x2, y2로 잡고요. 그 다음에 c를 x3, y3으로 잡아서 이 p라는 x, y랑 거리를 보면 돼요. 왼쪽 y 똑같아요? 내 숫자가 문자로 바뀐 거죠. 확인됐나요? 근데 봐봐. 어차피 x를 하나 y를 하나 똑같이 나올 거니까 x만 계산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를 똑같이 계산하면 x에 대한 식도 나오고 y에 대한 식도 나오잖아. 근데 어차피 문자면 x에 대한 식이나 y에 대한 식이나 똑같겠지. 형태가 문자만 바뀌어 있겠지. y로. 그러니까 x만 볼게. 오케이? x만 가지고 저기 각 거리의 제곱을 구한다고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ap의 제곱 중에서 x만 보면 이런 상황. x 빼기 x1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x 빼기 x2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x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물론 y도 있어요. 안 쓴다고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앞에 봐라. 그러면 여기 전개했을 때 뭐가 나와요? 3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x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1 y1이 아니라 x2죠.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봐봐. 최소일 때 x값 봐보세요. 그럼 이거 뭐야? 축이지 축. 축 계산해 보시면 x가 뭐일 때다? 6분의 이거 부호 반대 들어가죠? 뭐야? 말을 해. 뭘 계속하죠? 여기 가서 보시면 x가 지금 뭐다? 축 구해봐. 뭐 나와? 6분의 얘 부호 반대잖아요. 그럼 뭐 나와? 6분의 2배 x1, x2, x3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약분하면 결국에 뭐가 나온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야. 그러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무게중심이거든요. 아직 몰라도 돼요. 각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거든. 그럼 최소 되고 있나요? 최소가 될 때 P점의 좌표는 이 삼각형에 뭘 구하면 나온다? 무게중심을 구하면 바로 나오겠다 이 소리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굳이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나는 이 삼각형의 그냥 무게중심만 구하면 답이 얘랑 똑같이 나오겠다.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 뒤에서 배워요. 각 좌표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돼요. x좌표 더하면 답이 나오면 몇이야? 마6이잖아. 3 나누면 마2. y좌표 다 더하면 몇이야? 몇이야? 3이잖아. 3 나누면 1. 그래서 마이너스 2,2래다 라는 게 바로 나오긴 한다고요. 하지만 얘는 무게중심 배우면서 넣으시고 일단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접목시키시면 충분하다. 확인된가요? 보고 있냐? 너 보고 있냐고. 똑바로 보세요. 자, 일단 센으로 가서 센 있나? 어? 뽑아줄게. 풀 것도 많이 없어지고. 일단 A 단계는 책에다 푸는 거야. 노트 아니고. 이거 6개 푸시고요. 39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오늘 수업 절반밖에 안 해서 얼마 없어요. 여섯 개 안 걸려요? 네, 아직 네 문제 안 배웠잖아요. 더 푸기 좀 푸세요. 말리잖아요. 알려주세요. 집에 있어. 지금 풀 때만 뽑아줄게.